안녕하세요. 독일에서 권하는 형, 독학형입니다. 오늘은 북유럽 복지의 허상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한마디 하려고요. 좌파든 우파든 반도의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독일, 북유럽 못 빨아서 너무 안달인데 그렇잖아요. 뭐 우리만 병신이고 독일, 북유럽은 천국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프레이시안 기사인데 우연히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경북 포항시에서 지난 18일 날 4월 18일에 주한 북유럽 4개국에서 초청해서 이제 이강덕 시장 딱 봐도 이 형이 강덕이 형이죠. 아무튼 이제 뭐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뭐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이제 밝혔는데 프레시안에서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협력 관계를 위해 포항을 방문했던 스벤 올린 주한 덴마크 대사가 북유럽 4개국과 포항시에 어떤 교류 행사를 추진하자는 제안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날 포항 방문한 4개국 대사가 해상풍력 강국인 덴마크, 그리고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 스마트 양식 기술 최대 보유국 노르웨이, 이제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사 및 청정 발전원을 보유한 스웨덴,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밸류 체인 핵심 생산국으로 도약한 핀란드라네요. 이 교류 행사가 이제 포스텍 포항공대죠. 이제 뭐 같이 이제 함께하는 뭐 노르딕 토크 코리아 행사랑 요 포항시장 면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작을 해서 뭐 4월 19일엔 포스코 및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투어, 그리고 이제 포항 스페이스 워크 요런 거 이제 관심 산업 분야와 주요 시정 현장 이렇게 방문하는 걸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노르딕 토크 코리아가 이제 주한 북유럽 대사관 얘네들 이제 하는 대표적인 행사인데 올해가 이제 13번째라고 하고 이게 무슨 글로벌 문제 해결에 대해서 뭐 북유럽과 한국 간의 대화를 시작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하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글쎄요. 이 빈부격차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 네 나라 GDP 합쳐봤자 남한 수준이거든요. 덴마크 수도가 이제 코펜하겐인데 인구 한 60만 정도입니다. 거기가 뭐 포항 50만 아닌가요? 게다가 코펜하겐은 그냥 큰 어촌인데 포항에는 포항제철 있지 않나요, 거기? 쟤네 뭐 그냥 대구튀겨서 뭐 소스 뿌려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 이제 이국적이고 그래 가지고 뭐 맥주 한잔 하면서 같이 어떻게 뭐 교류하면서 이렇게 한번 먹는다고 쳐도 글쎄요.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 뭘 배울 게 있다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심인 건지.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인데 작년 8월 영국 섬나라 파이낸셜 타임즈 뭐 반도에서 거의 뭐 국부론처럼 떠받드는 활자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키워드 보시고 검색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이게 유럽이 1위 자리를 잃으면서 해상풍력에서 중국이 전 세계 해상풍력 분야에서 아시아 선두를 주도한다 뭐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세계 풍력 협의회에서 인제 나온 자료인데 유럽이 인제 뭐 비용 상승, 공급망 차질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태 시장에 세계 최대 해상풍력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내줬다. 그래서 유럽은 2022 년도에 전 세계 해상 풍력 발전 용량 요 도표 한 47% 차지하고 아태 지역이 53%로 유럽을 앞질렀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국 혼자 거의 절반 먹었다 뭐 그런 도표죠. 세계 풍력 협의회가 또 그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허가나 면허 규정 때문에 이제 지연되거나 중단돼서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좀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짚었네요. 세계 풍력 협의회에서. 이게 뭐 가격 인하 경쟁 때문에 인제 그 비효율적인 정책들 또 비실용적이고 달성할 수 없는 현지 규정들 요런 것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비용이 추가되고 "해상 풍력 발전 배치 속도가 느려질 거다." 요런 전망입니다. 관료주의 얘기죠 뭐. 유럽이나 그 미국에 있는 관료주의 얘기. 우리나라 관료주의는 비교도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이게 결정적인 얘기인데 중국이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일부 핵심 부품 시장의 70%를 통제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EU랑 미국이 제안한 것과 같은 어떤 제한적인 무역 정책이 확실히 병목 현상 일으킬 거다. 자기들 발동 자기들이 찢는 거죠. 맨날 자기들 불리하면은 무역 규칙 바꾸고 운동장 기울이고 아주 얘네 그 버릇 아닙니까 양놈들. 그게 해상 풍력에서도 결정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얘기는. 글쎄요. 이 북유럽은 그냥 우리 시장이지 아주 일부 제한된 산업 영역 말고는 뭐 배울 게 있나 뭐 싶어요. 사실 그런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가.
풍경 얘기만 했는데 아까 무슨 뭐 덴마크 무슨 뭐 얘네 뭐 전기차 배터리 무슨 뭐 어쩌고 무슨 노르웨이 스마트 양식 얘기하는데 그쵸. 뭐 탈탈 털면 뭐 몇 개는 못 배울 것도 없겠죠. 근데 배워 봐야 뭐 얼마나 배울까 싶고 또 기술적으로도 기본적으로 낙후된 나라의 생태계 자체도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시장이 아닌가. 하다못해 거길 뭐 놀러를 가겠어요. 뭐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 뭐 스칸디나비아 피오르 해안 뭐 이런 거 뭐 오로라 뭐 이런 거 보러 가는 건데 이게 사할린에서 찍은 오로라거든요. 오로라? 그러니까 사할린만 가도 오로라는 보입니다. 뭐 캄차카반도 이런 데 가도 보이고 차라리 그쪽 러시아랑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더 효율적인 건데 굳이 왜 북유럽하고 이러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러시아야 뭐 기본적으로 우리랑 엉킨 게 많아서 옛날부터 우리한테 호의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무서운 것도 알고 뭐 그런 나라 아닙니까? 다 떠나서 뭐 음식이라도 맛있지 러시아는. 북유럽 가 봐야 그냥 거의 케밥 아닌가요? 뭐 걔네가 음식 문화가 있나? 그러니까 아무튼 이 가만히 보면 북유럽에 대한 신화 때문입니다. 북유럽에 대한 신화. 뭐 오딘, 토르 뭐 이런 거 말고 발키리 이런 거 말고 복지국가 신화. 어이가 없죠. 얘가 글로 간다는 게. 그러니까 이 복지국가 신화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행복한 국가 등수 나오잖아요. 그거 그냥 "너 행복해?" 이렇게 그냥 말이나 서면으로 물어보고 가뜩이나 뭐 나는 행복해야만 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양 애들인데 걔네는 그냥 "어 행복해." 그러지 뭐 걔네가 "아니 뒤질 것 같다." 뭐 그런 대답 안 하잖아요. 가뜩이나 걔네가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학력도 낮아요. 그러니까 뭐 바라는 것도 별로 없고 뭐 바랄 수도 없고 그러니깐 뭐 지금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니까 걔네는. 그냥 됐고 이거 봅시다 그냥. OECD 지니 계수 통계인데 맨 위에 나와 있죠. 1 인당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 대한 지니 계수. 균등화 가처분 소득입니다. 물론 뭐 코로나19 시대 거치면서 이게 좀 또 올라갔겠지만 아무튼 대충 이렇구나 그냥 보시기만 해요. 우리도 이거 보정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세무 자료로 다 보정을 합니다 요즘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거 하는데 지금 보시면 주황색 X표가 있죠? 요게 원래 상태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사람들이 돈 벌고 월급 받고 고 상태. 고 상태에서의 진위 개수. 다 5.0 뭐 4.0 넘죠. 그리고 요 파란 마름모가 연금 받기 전. 나라에서 이것저것 복지는 해 주고 이제 연금은 받기 전. 그리고 요 노란 네모가 연금 받고 나섭니다, 노인들. 그러니까 지니계수는 뭐 아시다시피 작을수록 평등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복지 정책 해 가지고 이제 계수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지니계수가 이제 0.405 찍었는데 개선율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 개선율은 15.3%에 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법인세 올리고 막 다주택자 재산세 뭐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소득 재분배 효과는 컸네요. 뭐 MB나 박근혜 때 이명박근혜 때보다는. 뭐 아무튼 그래서 뭐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 좀 개선을 좀 했다 뭐 요렇게 인제 뭐 볼 수 있을 텐데 자 아무튼 요렇게 인제 세금을 더 걷고 아니면 세금을 더 안 걷더라도 기존에 거친 세금을 저소득층한테 주면 아까 그 도표에서 나왔다시피 예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유럽 나라들 보시면 아까 우리가 0.40 정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헬조선 노래들을 부르니까 복지 정책 거의 없다고 치고 유럽 나라들이 우리처럼 복지 정책이 없다면 우리보다 다 위에 있는 거죠 지금. 예 더 빈부격차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격차나 이런 것들이 더 큰 거죠. 보시다시피. 근데 이거를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보조금을 줘서 이제 보전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란 마름모로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파란 마름모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보다 복지국가구나. 어쩌구나.' 하는 것들이 요 파란 마름모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북유럽 복지 드립을 치는 거죠. 볼까요? 뭐 여기 스웨덴이고 내려가죠. 독일도 그렇고 뭐 핀란드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아이슬란드 뭐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뭐 요런 나라들. 독일 빼고는 요 5 나라 합쳐야 우리나라 GDP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런 쭉 내려간 요거 보고 이제 우리가 '와 북유럽이 복지 천국이고 막 역시 행복한 나라.' 막 이제 그런 드립들을 치는 건데 요거 잠깐 보실까요? 이런 조그만 나라들은 됐고 독일 봅시다 독일. 독일에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생후 42 개월인 애들 타가소에 맡기는 비용입니다. 어린이집이죠 타가소. 근데 아무튼 이 세후 연봉이 지금 5만 유로니까 한 우리로 치면 한 세후 연봉 74,000원 정도 되는 74,000만 원, 7,400만 원 되는 집 기준이니까 월급 한 600 넘는 집이죠. 잘 사는 집. 예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일단 베를린이나 마인츠는 부모들이 내는 추가 비용이 없네요. 뭐 타가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천차만별입니다. 타가소는 어차피 다 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아무튼 다 내주는 거죠, 베를린이나 마인츠는. 근데 인제 키일 같은 경우는 217 유로니까는 매달 30여 원 정도는 뭐 부모가 더 추가적으로 내야 되네요.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 할지라도 추가 좀 적인 비용. 지금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들어온 보조금들은 그냥 부모 통장 통해서 이체되고 끝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가처분 소득이 아닌 겁니다.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그냥 들어왔다가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그 명목으로 나가는 거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유치원 더합니다. 그러니까 더 비싸요. 좀 과장하자면 우리 영어 유치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들 그냥 부모 통장에 원바운드로 한번 튀기고 바로 타가수나 유치원으로 운영하는 그런 법인들로 들어가는 거다. OECD는 이걸 부모 소득으로 잡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우리처럼 이렇게 공립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종교단체 아니면 그냥 일반 사단법인들이 운영하는 사립이거든요. 그럼 좀 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럽 복지의 핵심이 저소득층 애들 타가수나 유치원 다닐 때는 추억 만들기도 추억 만들기인데 법인들 운영비 뽑아주는 수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 왜 우리 건강보험료 해가지고 의사들 수익 보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런 보조금들로 그런 법인들 수익 보전해 주는 거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 뭐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게 거의 없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타가소나 유치원에서는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가보시면 애들 흑장난하고 있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걔네 뭐 사실 자연 좋아하고, 서양 애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안 보낼 수도 없습니다, 저게. 그냥 멍하게 그냥 돈만 원바운드 돼서 나가는 거고 그냥 은행 계정에 숫자로만 존재하는 거니까. 독일 애들도 알아요. 그래서 저거 조사한 쾰른 그 독일경제연구소에서 이 이외 전국 그 비교해서 그냥 부모들 기여 수준이 플리켄 태피기밖에 더 되지 않냐. 플리켄 태피. 그러니까 이게 뭐 짜깁기? 뭐 요렇게 좀 은유적으로 많이 좀 쓰는데 그 짜깁기밖에 더 되냐 뭐 그런 비판을 하는 거죠. 정리 좀 되시면 좋겠네요. 요지는 복지 어쩌니 하지만 워낙 사회적인 물가들이 너무 비싸서 집세도 그렇고 뭐 그래서 집세 보조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겉으로는 저소득층 복지라고 하는 양의 머리를 내걸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타가수나 유치원 뭐 아니면 뭐 뭐야 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개인들이나 주택회사들 그런 상류층들한테 안정적인 소득 재원 보장하는 글쎄요 뭐 상류층 중상 그 복지? 뭐 이게 사실 핵심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뭐 어쩌라는 거냐, 복지하지 말라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복지를 해도 유럽식, 독일식, 북유럽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 그냥 언발에 오줌 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복지를 개발해 내야지 무슨 뭐 북유럽 들이치면서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예. 영상만 길어지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죠. 그러니까 북유럽 복지 모델 따라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거 그냥 유럽 나라들 자뻑하는 지네 플렉스하는 거밖에 안 된다. 실생활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칠게요. 독일의 사고는요 독학형이었습니다. 취스.